네, 24강부터는 이제 물권법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물권법 총설이라는 부분입니다. 1번에 물권의 의의가 나와 있죠. 물권의 의의. 그러면 단어로만 보면은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럴 때 그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냐면 독특 현 물건을, 그래서 독은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특정한 물건, 현존. 그래서 독특현, 현존하는 독특현 물건을 직배지하는 권리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다음에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하는 권리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현, 직배지. 의 한번 보시면 물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직접 지배성 때문에 물권자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가 없이도 스스로 물건을 지배할 수가 있다. 또한 그 물건은 물권자에게 배타적으로 기속이 된다. 따라서 물권자는 물권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그 물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결과 다른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가 된다.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보호 수단으로서 이제 물권적 청구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보시면 물권법 총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2번에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의자가 들어가는 거,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네,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럴 때 물권 법정주의는 우리 민법 185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물권법이 시작하는 조문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럴 때 이 강제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1번과 2번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네, 이렇게 해서 입에 조금 익숙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 물권법은 종류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인정이 되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여기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관습법이 인정을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 네, 요 두 개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통행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있다 없다? 없다. 또는 공원 또는 근린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없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들은 전부 다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아니다라는 이 판례 사안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다음 종류 강제, 내용 강제라고 했을 때요. 이 내용 강제는 어떠한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주로 어떤 걸 예로 들냐면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은행에 가가지고요.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다. 담보대출을 받는다. 이거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요. 채무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으면 아파트에서 계속 삽니까? 아니면 은행한테 이 건물을 넘겨줍니까? 채무자가 계속 살죠. 그래서 이거는 조문 자체를 보시면요. 우리 356조의 조문을 보게 되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얘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한테 요거 인도까지 해주는 형태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면 이 356조에서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다고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종류강제, 내용강제 요거를 이렇게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내용강제에서 나와 있는 판례 잠깐 보시면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또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들입니다. 강행법규도. 근데 이거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즉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럴 때 판례로만 보면 종류만 강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권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그 권리를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독특현 물건이죠. 그러므로 1번 특정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목의 집단 등은요. 특정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독립한 물건, 독특현 물건이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에 물론 이 부분은 일물일권주의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 부동산 일부 위에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성립할 수가 있고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익 물권은요 일부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건물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동 여기에 단위죠. 이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소유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저당권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상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이다라는 게 우리 기출 판례가 되겠습니다.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물일권주의의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역시 중요한 것은 예외가 되겠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 물권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집합건물 아파트 일부에 대해서 아파트 101호 여기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이 나와 있죠. 수목은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수목은 원칙은 토지의 일부. 그러나 이제 임목법에 의해서면요 그 수목의 일정한 수목의 집단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라든지 등기는 공시방법이죠. 그런데 또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췄다. 이러면 독립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토지 위에 수목이 있으면은요. 수목이 있으면 이 수목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수목만 별도로 이처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토지 위에 수목이 있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 요거를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인방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법에 의한 등기라든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물건이 된다. 그리고 관습법에 인정하는 물권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명인방법은 뭐냐면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아니라
환수법이 인정하는 공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목에 또 미분리에 따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분리 과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췄다.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또 이거는요. 수목에 매달려 있는 채로 또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숙한 농작물이 나와 있는데 항상 생각하실 것은 건물하고요. 농작물은 법적 취급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 갑은요. 물건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건물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완전 독립한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랬을 때 건물은요. 무조건 신축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건물을 신축했단 말은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생겨났으면 무에서 유가 창조돼 가지고 새롭게 처음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건데 이 무조건의 의미가 두 가지고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요. 등기 없어도 등기를 안 해도 그냥 건물 신축하면은 신축자가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이어도 무단이어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즉 토지 이용권이 없어도 다른 사람 땅 위에 그냥 건물 지었어도요. 이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신축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취급이 농작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농작물도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즉 명인 방법이 없어도 다음 무단이어도 이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제 건물은 신축자라는 표현 썼으니까 농작물은 경작자가.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농작물하고 수목하고는 법적 취급이 다르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필요치 않다. 명인 방법이 없어도 독립한 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냐? 건물과 유사하다. 그 점을 보시고요. 5번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양가로 2번 물권과 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 선순위 등기자가 후순위 등기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점유권과 본권 이 부분이 있어서 그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다. 자, 다시요.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저당권 서로 다 그 배타성이 있는 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유권 자체는요.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물권하고도 잘 어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3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을 때 어떠한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뭔가 소유권이 좀 더 큰 권리니까 소유권이 우선하지 않을까? 아니죠. X토지에 소유자가 있고요. 지상권자가 있으면 그 토지 누가 쓰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쓰는 거죠. 그러므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언제나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과 같은 3번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그러나 작은 동그라미 2번. 하지만 정책적으로 채권을 물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특별법에서 배우게 되는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법에서 보시면 되겠고요.